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그리고 HLB 생명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반전이 나오겠느냐. 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회사에서는 뭘 하고 있는 건지, 네,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그 HLB 하면은 그 주식 담당자가 있죠. 되게 이제 주담이라고 그러죠. 네, 주담과 그 대화를 나눈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 토론방 게시글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번은 일단 참고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1번이 제일 궁금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 수급적인 면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년간 적자를 보였다가 흑자로 금년 상반기에 반전을 해서 네, 올해 흑자가 예상돼서 주가가 아마 크게 위쪽으로 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종목이 있어요. 바로 실적주죠.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주가가 낙폭이 꽤 발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여기서 바로 반전을 한다고 100% 장담하기는 아직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뭐 사측으로부터 재료도 안 나왔고 호재가 될 만한 거리가 뭐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여기가 바닥이 아니고 뭐 되게 한 6만 원 근처가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지만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건에 대한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건에 대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가격과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변수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반전이 가능하고 어떤 가격대 선이 그 선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 답답하니까 이제 사측의 주식 담당자하고 이 통화를 한 내용이 일단 뭐 대표 카페에 글로 들어와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요. 그 내용 그대로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셨던 분이 여쭤본 거죠.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하나밖에 없다. 추가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내는데 구인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건에 대한 변명을 이제 주담이 했던 것에 대한 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CMC 일정은 그럼 아직 안 나왔느냐? 보통 비모 일정과 같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비모 일정은 일단 뭐 게시가 됐으니까 알고 있고 CMC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OS 23.8로 8개월로 업데이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자문위에서 논의가 되면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아니면 받아들여지는지 일단 신뢰성을 어떻게 보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죠? 비모 일정은 이미 게시됐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뭔가 결론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CMC 일정이 아직까지는 공표가 안 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OS 23.8에 대한 부분도 아직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부분,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자꾸 주가를 지금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MC 일정이 안 나왔느냐 이 질문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근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회사 전략 차원에서 그럼 아직 공개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진짜로 일정을 전달받은 게 없고 일정을 받게 되면 보도 자료로 발표할지 공지를 할지 아예 안 할지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 CMC 일정이 항저제약엔 통보가 됐으나 HLB로 아직 전달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다. 일정 받은 게 없다. 항저제약도 일정을 모른다. 이런 답변이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은 CMC 결과를 보니까 10개 홈 483에서 확인을 했다. 근데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보안 확인자 나온다던데 맞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죠. 맞다. 항저제약이 CMC 재질사를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다른 지적은 없었기 때문에 잘 해결되길 회사 측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까다롭고
둘 다 FDA 승인되지 않은 약물이다 보니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건의 재료였죠. 네, 그죠? 네, 그 대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약효에는 확실히 문제가 제기된 게 없느냐. 그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약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답변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CMC와 비모를 항서나 HLB 측에서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결과는 철저히 FDA에 달려있다. 그죠? 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회사는 이번에 빠르게 끝내서 내부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들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결국 키는 FDA가 쥐고 있다는 것으로 일단 끝맺음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일개 주식 담당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뭐 이게 100% 팩트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이제 많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사측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블로그 글도 없기 때문에 답답하던 그런 차에 주담과 통화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자, 우리가 자꾸 그 CRL 받고 또 클래스 2 등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 좋은 건의 재료에만 자꾸 집중이 돼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낙폭이 이제 커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 거리가 주가에 민감하게 작용이 될 때는 그때는 바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주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승인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리보캄넬리주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과연 이제 반전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수급적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외인들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주가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죠. 외인들이 사는데 주가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 동향이 지금 현재 시세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걸 알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외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측이 주로 어떤 측이냐. 좀 중장기로 보고 내릴 때 좀 매수를 계속해 들어가서 또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도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장기 흐름을 보고 들어오는 외국계 창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되게 한 10월 17일부터 외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 보시면 10월 17일부터 최근까지 순매수를 많이 한 그 외국계 창구를 보면 이런 창구들이 주도합니다. 메릴린치, 신한투자, 머건스탠리. 근데 신한투자 같은 경우는 뭐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진 않고 이 메릴린치 정도는 좀 중장기로 보고 일단 내리더라도 계속 사 모아지는 그런 패턴의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메릴린치 창구에 이렇게 순매수 동향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월 17일 이래로 계속 순매수를 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가 보면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계에서 매수 들어오는 것은 좀 중장기로 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사들어오는 외국계 창구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되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뭐 드렸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거잖아요. 과거에 CRL 때 50% 정도 낙폭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클래스 2 등급 정도면 여기서부터 내렸다고 칠 때 여기부터 대개 한 25 내지 30% 정도 이 정도의 낙폭이면 적당히 반영이 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대개 8만 원권에서 30% 조정이라면 되게 5만 6천 원, 8만 한 2천 원서부터 내렸으니까 한 5만 한 8천 원. 그죠? 그러니까 되게 6만 원 언저리 근처, 네, 요 근처가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반전을 할 수 있는 선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가격적인 면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항상 이 반전이 나올 때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손이 좀 바뀌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그래야 그 반전의 탄력이 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흔적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때도 보세요. 예전에 CRL 나오고 반전할 때도 대량 거래를 동반하고 주가가 반전을 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밋밋한 거래를 가지고는 반전이 나오기가 참 힘들다. 꼭 6만 원 가격대라고 해서 반전을 한다라기보다는 대량 거래를 좀 수반하는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뭐 만족이 된다든가 막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21선과 주가가 이격이 크게 벌어지질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평행선을 타고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강하려면은 21선과 주가의 이격이 크게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낙폭이 좀 깊은 날이 한 번 정도는 와야 그래야 반전이 강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드리면 가격적으로는 물론 한 6만 원 근처로도 볼 수 있지만 뭐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낙폭 같은 경우도 하루 정도는 좀 충격을 주면서 내려가는 그런 패턴이 나와야 그래야 반전도 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 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작은 반등 나오는 반등에서 잡아봐야 별 실익이 없고요. 진짜 반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좀 추이를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HLB에 대한 승인은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리보캄넬리주맙에 대한 승인은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지금의 그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된 바닥을 잡는다면은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하튼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반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바로 신속한 소식과 그 긴급 매매 사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HLB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문자를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일단 생각을 그런 정도로 하시고 지금 이후의 상황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